네, 구성품 중에 카운터 마커 등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트랙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변경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그 카운터 중에 유닛 카운터는 유럽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각 국가마다 리더, 팀, 분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사격 화력의 FP에 네모로 그러니까 박스 쳐진 박스 화력이라고 기존에 했었었는데 화력에만 이제 붙어 있고요. 퍼시픽은 사거리나 이동력에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력에 붙어 있는 거는 유럽과 같습니다. 의미가 같고 좀 새로운 유닛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스카웃이라는 관측병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요런 카운터가 있는데요. 얘는 리더입니다. 일단 요 육각형 지휘력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다 리더예요. 다 리더로 취급되는데 요 스카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요런 리더처럼 인접하거나 뭐 주위에 있는 유닛들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M이 뭐냐면 모탈 그러니까 박격포의 약자인데 맵에 있는 아군 박격포를 전부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다치면 못하지만 브로큰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맵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스카웃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맵에 있는 아군 박격포를 전부 다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격포는 병기기 때문에 만약에 타겟을 이쪽으로 지정해서 쏠 때 타겟팅 룰 그러니까 거리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쏘게 되는데요. 그 거리 체크를 할 때 LOS 그러니까 LOS만큼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거리 체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들판이 있는데 들판이 아니라 그레스 수풀이 있는데 이게 LOS 3을 방해하거든요. LOS 3을 방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군 박격포들이 자, 요 스카웃이 예를 들어 사격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 맵에 있는 이 박격포 든 유닛들을 다 활성화할 수 있고요. 아군 유닛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박격포를 쏠 때 먼저 타겟팅로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3 되니까 3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타겟을 지금 보고 있는 유닛은 얘잖아요. 그렇죠? 이 쏘는 거리는 여기서 체크하지만 보고 있는 유닛은 얘기 때문에 LOS를 얘가 보는 LOS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레스 LOS가 3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박격포로 쏠 때 1, 2, 3에다가 이 그레스 LOS를 더해서 6으로 타겟팅 굴림을 합니다. 거리 체크를 하고 뭐 성공하면 이제 발사하면 되고 요것도 다 마찬가지로 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얘의 LOS를 더하고요. 대신 쏘는 건 얘가 쏘기 때문에 거리 체크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스카웃이라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예요, 리더. 스카웃이라는 리더가 있고 일본군도 스카웃이란 뭐 나라마다 다 스카웃이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으로 얘도 리더인데 소게키 헤이라는 리더가 있어요. 이 보시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총을 쏘는 유닛을 나타냈는데 일본군 리더고요. 소게키 헤이가 뭐 저격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격을 하는 리더입니다. 얘 리더예요, 리더. 얘는 마찬가지로 그, 그 일반적인 리더처럼 뭐 주위에 있는 유닛을 활성화할 수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휘 범위가 무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위에 있는 유닛들을 뭐 같이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 뭐 하는 얘냐? 얘 저격수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는 유닛을
공격을 할 때 뭐 얘를 활성화하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소게케이라는 리더의 특징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리더들처럼 유닛을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유닛들을 활성화할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소게케이 보시면 여기가 일본군이라서 지금 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얀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병기처럼 취급을 해요. 그렇다고 웨폰은 아니고 그냥 뭐 사격을 하거나 뭐 이런 목적에서 뭐 기회 사격도 못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다 병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오드넌스로 취급을 하고요. 그렇다고 얘가 웨폰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저격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사격을 할 때 얘가 어떤 방식으로 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병기기 때문에 거리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팅 굴림 하나 둘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2를 초과하면 여타 다른 병기와 같이 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격력이 3이잖아요. 그리고 3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 거리 체크는 성공했다고 치고 이게 일본 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에다가 요 주사위를 곱합니다. 공격 굴림인데 곱해요. 공격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12죠. 12에다가 3을 더하면 공격력이 15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저격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헥스에 보통 사격은 헥스 전체를 다 공격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 헥스에서 유닛을 하나 지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돼요.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일단 피해받지 않은 유닛이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골라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게리슨을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같은 X에 피해받지 않은 유닛들이 있기 때문에 얘나 얘를 선택해서 저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부 다 다쳤다 그럼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저격을 하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거리 체크는 병기처럼 사격을 하는데 타겟팅 굴림은 그냥 일반적으로 병기가 하듯이 하고 다만 공격을 할 때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이 나온 주사위 2개를 곱한 거에 3을 더한다. 그게 공격력 총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게키라는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더는 퍼시픽에서 새롭게 나온 룰인데 리더가 이 이동력에 부정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동력의 음수 그러니까 이동력을 저해하는 이런 화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유닛이 들고 리더는 이렇게 음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동력 마이너스가 있는 화기들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룰이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화기들을 보면은 화기들은 뭐 유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기존의 유럽은 잼드 트리거나 그런 걸로 화기가 망가지거나 어떤 이벤트로 망가졌잖아요. 근데 퍼시픽 같은 경우는 화기가 나중에 명령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asset denied라는 명령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asset denied AD 줄여서 AD라고 하고요. 이걸 고치려면 SN request AR 뭐 이런 걸로 고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에서는 화기가 고장나면 뭐 랜덤 X를 뽑을 때마다 그 X의 숫자가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아예 제거되는지 고쳐지는지를 판정을 했다면 퍼시픽에서는 asset request 혹은 asset denied라는 명령으로 무기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달라졌고요.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퍼시픽에서는 이렇게 라디오 디나이 그러니까 포병 거부라는 마커가 생겼는데 요게 여기 아틸러리 박스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라디오를 절대 불러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 동안에는 그냥 그런 마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조명탄 요게 요
마커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SN 리퀘스트 오더에 의해서 놓이게 되고요, 보통. 그리고 얘는 조명, 그러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이 퍼시픽에 야간 룰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 시나리오도 있고 해서 그럴 때 조명탄을 쏘게 되는데요. 이 조명탄은 어떤 헥스에 떨어지면은 지금 2라고 써 있잖아요. 반경 2x 내를 밝게 해줍니다. 여기 2x 내 범위에 대해서 밝게 해줘가지고 야간 룰은 이제 어둡기 때문에 적을 쏠 때 힌드런스가 막 점점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이 조명탄이 있는, 그러니까 조명탄의 효과를 받는 헥스를 타겟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야간 힌드런스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일단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조명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퍼스 트리거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마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앞면이, 그러니까 앞면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쪽 면은 기총소사, 그러니까 전투기가 기총소사를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뒷면은 급강화 폭격기가 뭐 폭격을 하는 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화력입니다. 화력. 네,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공기는 언제 놓이냐면 뭐 보통은 이벤트에 의해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어디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놓고 SN 리퀘스트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SN 리퀘스트 명령으로 이 항공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항공기를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쓰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퍼시픽에서 또 있는 마커인데 사이팅 마커라고, 이거 일본 거의 마커인데, 이 퍼시픽 전투가 뭐 대부분의 전투가 뭐 미군이 일본군이 있는 섬에 들어가서 일본군을 색출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섬에 숨어 있는 일본군이 사이팅 마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본군들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팅 마커는 처음에 배치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하면은 시나리오에서 사이팅 마커 몇 개를 배치해라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보통은 그렇게 사이팅 마커가 게임 시작할 때부터 배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일본군이 여기서 여기가 아군맵 가장자리 헥스라고 보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EX까지 일본군이 배치를 해라 이러면은 사이팅 마커를 뭐 그냥 유닛 배치하듯이 배치하면 됩니다. 네, 유닛 배치하듯이 그냥 배치를 하면 되고요. 얘가 언제 움직이냐, 이렇게 있으면 일본군이 그냥 여기 있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랜덤 X를 뽑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가 고쳐지는지 망가지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퍼시픽에서는 이 랜덤 X를 뽑았을 때 일본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누가 랜덤 X를 뽑던 간에 일본군 플레이어는 이 사이팅 마커 중 하나를 이 랜덤 X로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6이잖아요.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사이팅 마커가 움직입니다. 하나를 무조건 갖다 놔야 돼요. 무조건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G6이 나왔는데 기존에 G6에 사이팅 마커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걸 G6에 갖다 놔야 됩니다. 네. 기존에 있었다고 퉁칠 수는 없어요. 다른 거 갖다 놔야 되고, 물론 사이팅 마커가 없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요 사이팅 마커는 언제 없어지냐, 나중에 일본군 명령을 설명할 때 인필트레이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침투. 그 명령을 통해서 뭐 이 사이팅 마커가 없어지면서 여기 유닛들이 나온다. 일단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제거되면 그냥 카운터 믹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팅 마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웬만한 카운터 마커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추가로 설명 안 드린 게 있으면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닛이나 카운터들이 추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트랙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 똑같습니다. 유럽이랑
뭐 거의 다른 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인필트레이션 박스가 있어요. A, B, C로 나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아까 사이팅 마커 설명하면서 뭐 여기에 일본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유닛들이 그 나올 수 있는 유닛들이 이쪽에 막 들어가 있어요. 예. 일본군의 그 인필트레이트 오더를 통해서 혹은 시나리오의 특수 룰에 의해서 유닛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닛들이나 뭐 화기들이나 방어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일본군 명령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필트레이션 박스는 일본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주얼티 트랙, 사상자 트랙도 여전히 같은데요. 퍼시픽에서의 유일한 차이점은 일본군은 이 서렌더 마커를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일본군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미군이나 아니면 영연방군만 이 서렌더 마커를 놓으라고 시나리오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설명드릴 게 따로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유럽과 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